시어머니 입에서 다시는 여기 다시 찾아오지 마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는 그제야 알았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기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족이 사실은 자신을 집어삼키고 다 쓰고 버릴 준비까지 끝낸 괴물 같은 집안이었다는 걸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바로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볼게요. 그날 오후 민강호텔 최상층 라운지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는데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주변을 비워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창가 쪽 가장 안쪽 자리. 스텔라장, 사람들이 다 장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루시아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 공기는 팽팽했어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가장 끝까지 물어뜯을 수 있는 사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절대 마주 앉으면 안 되는 말 그대로 공공의 적들끼리의 밀담이었죠. 생각보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어머니. 루시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입으로는 정중하게 어머니라고 불렀는데요. 눈빛은 전혀 다정하지 않았어요. 스텔라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판에 내가 화장발이 잘 먹겠니?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니라 도발이야, 루시아. 도발이라도 해야 일어나시겠죠. 루시아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다시 일어나서 회장 자리 지키겠다고 버티시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제 편으로 서달라고요. 내 편? 스텔라장이 그 말을 곱씹었어요. 내가 언제 내 편이었던 적이 있었니? 평생 내 아버지 편이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루시아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편만 들다가 이제 어머니 손녀까지 이 판에 끌려 들어왔잖아요. 세리까지. 이쯤 되면 적어도 한 번쯤은 잘못된 선택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녀. 그 말에 스텔라장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눈으로 본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세리를 내 손녀라고 불러야 하는 그 어지러운 마음이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의 이름 함부로 입 밖에 올리지 마. 스텔라장이 낮게 잘라냈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건 회사고 내 지분이고 내 자리야. 그 애를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나랑 그리고 그의 엄마 하나뿐이야. 루시아 입꼬리가 비틀렸어요. 어머니, 그의 엄마가 누군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맨 처음 꺼낸 사람도 김선재였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집 손녀 같은 말로 세리 붙잡지 말아요. 어머니도 어차피 아시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그 말까지 나왔을 때 스텔라장은 반사적으로 루시아 뺨을 후려칠 뻔했어요. 손이 허공에서 멈춘 건 겨우 이성이 한 조각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넌 정말 말하는 게 왜 그렇게 가시 같니? 스텔라장이 겨우 숨을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나한테 죄가 있다면 그 애한테 넌 우리 집 손녀야라고 믿게 한 죄도 있는 거야. 그걸 내 입으로 들먹이지 마. 내가 할 말은 아니야. 바로 그때였어요. 호텔 라운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뭐예요? 스텔라장이 고개를 돌리자 민경채의 아내 한지수가 서 있었어요. 민경채의 부인, 민강가 며느리, 그리고 이 거대한 판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여자였죠. 한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여긴 왜 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은 우리 공공의 적 아니었어요? 왜 저 여자랑 이렇게 편하게 마주 앉아 계시는 건데요? 루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난 갈게요. 두 사람 용건 있으면 빨리 하고 가요. 더 있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거니까. 앉아 있어. 스텔라장이 루시아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 속엔 묘한 결심이 있었어요. 내 얘기라고 해서 내가 없는 데서 할 수는 없잖니. 한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 이유도 안 말해주고 제 뺨 때리셨을 때도 참았어요. 언젠가 이해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로 몰래 둘이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루시아 만나는 것까지 이제 자기한테 허락받아야 돼? 스텔라장이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한지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 여자는 우리 민강 집안 전체의 공공의 적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사적으로 상대를 해요?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부터 어머니랑 제가 한편이었잖아요. 주총 준비하고 회장님 사람들 막아내면서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루시아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민강 며느리님, 정말 귀엽네요. 누가 누구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어머니 뒤통수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쳤는데요. 입 닥쳐요. 한지수가 루시아를 노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스텔라장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됐다. 오늘은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다. 지수야, 내가 딱 맞춰서 잘 들어온 거야. 나도 이 얘기 언젠가는 해야 했거든. 무슨 얘기요? 한지수가 속도 줄이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혹시 아버지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 의식 찾았어요. 병원에서 나온 사람 얘기 들었어요. 주총 무산시키래요. 거기서 루시아 내쫓을 거 알고 여차하면 어머니 집은 다 아버지한테 몰아주실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래 회동 중이신 거죠? 그 말에 루시아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찾았다고요? 그래. 스텔라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만에 눈을 뜨셨더라. 하반신은 여전히 못 움직이셔도 입은 멀쩡히 살아계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는지 알아? 주총 취소해. 내 허락 없이 누가 회사를 뒤집어. 이거였어. 한지수는 계속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그 사람 편 들 거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기대는 척하지 말고. 어차피 어머니는 마지막에 가서 내 남편 손 들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준비하게. 그 말을 듣고 있는데도 스텔라장은 지수 얼굴이 애가 타도록 안쓰러워 보였어요. 사실 누구보다 오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게 이 여자였거든요. 민경채와 민두식 사이에서 며느리가 가져야 할 체면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이제는 어중간하게 망가지기 딱 좋은 위치에 써버린 여자. 지수야. 스텔라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세리 보고 싶지? 갑자기 화제가 바뀌자 한지수가 잠깐 멈칫했어요. 네. 세리요? 나도 그 애 보고 싶어. 스텔라장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애를 보고 싶어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전화해봐. 지금 어디 있든 오라고 해. 한지수가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제가 세리 부를게요. 어머니 세리 보고 싶으시죠? 전화를 걸면서 한지수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세리니? 핸드폰 너머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 지금 쉬는 중인데. 큰언니야. 장 여사님 호텔 알지? 당장 거기로 와. 할머니가. 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세리가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나 좀 이따 알바 가야 돼. 알바 끝나면 과제도 해야 되고. 바빠. 알바고 나발이고 오라면 와. 한지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세리야, 할머니가 아니, 장 여사님이 널 보고 싶어 하신다니까. 아, 진짜, 큰언니 왜 이래. 세리 목소리에 짜증이 한가득 섞였어요. 나 그 할머니 별로란 말이야. 왜 자꾸 그 할머니랑 날 엮으려고 하는 건데. 그 할머니 심심하면 동네 경로당이나 가라고 그래.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스텔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등 위로 떨어지는 자신의 심장 박동만 느끼고 있었어요. 루시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묘하게 시원한 표정을 지었고요. 그래. 적어도 세리는 우리들 싸움에 끌려오고 싶어 하진 않는구나. 세리야, 여보세요? 세리야? 한지수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전화는 끊긴 뒤였습니다. 됐다. 그만해. 스텔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이상 통화하면 그 애까지 상처받을 거야. 한지수가 핸드폰을 내려두면서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들으셨어요? 저 애가 자기 할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든 건데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루시아 씨도 다들 자기 싸움만 하니까 세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자는 거야. 스텔라장이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싸움 그만하자는 얘기야. 최소한 너랑 세리만큼은.
네. 한지수가 이해를 못한 눈치였어요. 스텔라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한지수 앞에 섰습니다. 눈빛은 이상하게도 단단했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다시 찾아오지 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데 한지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됐어. 그만해. 스텔라장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찾아오지 마. 오늘로 끝이야. 너랑 나 이 집안 싸움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거. 어머니. 한지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강을 지키고 싶으면요. 민사장 힘으로 하세요. 민경채, 제 남편이잖아요. 루시아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민사장 주주들 더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저를 내쫓아요? 제가 뭐 섭섭하게 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 스텔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섭섭한 거 없어. 내 아들 많이 좋아해줘서 고맙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내 손녀 낳아줘서 고맙고. 그 말을 하면서 스텔라장은 속으로 자신을 한 번 더 저주했어요. 손녀라는 단어를 입 밖에 올리는 순간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지수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듯 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왜 갑자기?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라고. 스텔라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까지 욕심 부렸던 거 알아? 민사장 부인 자리, 민강 며느리라는 간판, 지키고 싶은 마음 이해해.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해. 욕심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좀 살자. 죄 지은 거 있으면 그만큼 벌 받고 반성하고 새 사람 되는 거 우리 중에 한 명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죄 지은 거요? 한지수가 되묻자 스텔라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 몰라서 묻니? 이 집이 저지른 일들 너도 반쯤은 알고 있잖아. 민두식 회장이 사람 하나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거. 아기 바꿔치기 그날 밤에 어떤 서류들이 오갔는지. 세리가 왜 우리 집 족보에 들어왔다가 또 빠지게 생겼는지 눈 감고 모른 척 했던 거. 그게 다 죄야. 루시아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 여기서 다 하실 건가요? 다 하진 못해. 스텔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 말하는 순간 나도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한 사람쯤은 이 판에서 빼야겠다 싶더라. 그래서야. 지수야, 이제 내려와. 이 집 싸움 여기까지만 해. 한지수는 그 말이 빨리 이해되지 않는 듯 멍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럼 저는요? 저랑 세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너희 둘이 살 길은 하나뿐이야. 스텔라장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한지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강에서 손떼. 민경채랑도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먼저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 남편이 내 등을 떠밀 테니까. 내가 먼저 했잖아라면서 책임 다 떠넘기고 손 씻을 거야. 그 사람 성격 너도 알잖니. 그 말이 되고 나서야 한지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기 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미세하게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어머니. 한지수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데요? 난 이미 늦었어. 스텔라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많은 것에 도장을 찍었어. 공실장이랑 짜고 서류 바꿔치기 할 때도 민두식이랑 같이 회의실에서 웃으면서 사인할 때도 나도 똑같이 공범이었어. 이제 와서 몰랐다고 도망갈 수 있는 위치 아니야. 그러니까 너라도 도망가. 지수야, 부탁이야. 한지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세리는요? 세리는 어떻게? 세리는 내가 책임진다. 스텔라장이 단호하게 잘랐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애를 안아줬던 세월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니. 손녀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애를 끝까지 지킬 거야. 다만 그 방식이 예전 같진 않겠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한지수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집안에 시집 온 순간부터 자신이 품어온 모든 계산과 야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가봐. 스텔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 집에 가서 세리부터 안아줘. 그리고 민경채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 내가 한 말, 내 속에만 넣어둬.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그때 꺼내. 한지수가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빠져나간 뒤에도 루시아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루시아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저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실 건가요? 내 입으로 부르는 건 마음대로 해. 스텔라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처럼만은 살지 마라. 그 사람처럼 살다간 결국 너도 내 인생 다 집어삼키는 괴물이 돼. 루시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보고 괴물 되지 말라면서 정작 어머니는 오늘 저한테 되게 치명적인 정보 하나 던져주셨네요. 아버지 의식 찾았다는 거. 이건 제가 주총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을 바꿀 수 있는 정보거든요. 알아서 해. 스텔라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이번엔 나도 막지 않을 거야.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세리는 건드리지 마. 내 아버지가 세리까지 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나도 진짜 끝까지 갈 거야. 루시아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스텔라장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진심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세리는 제 선 넘는 선으로 두지 않을게요. 그 애는 어른들 죗값 대신 치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고 루시아도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혼자 남은 스텔라장은 텅 빈 의자들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나부터 정리해야겠구나. 민두식이 지분 몰아주라고 압박을 넣어올 게 뻔했고 민경채와 한지수가 그 지분을 받아서 다시 회사를 장악하고 싶어 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스텔라장은 처음으로 다른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민두식도 민경채도 아닌 전혀 다른 쪽으로 지분을 돌려버리는 선택. 예를 들어 공익신탁. 혹은 세리가 언젠가 내가 선택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봉인 같은 장치. 욕심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벌받고 새 사람 되라. 한지수에게 했던 말은 사실 스텔라장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스텔라장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민두식이 만들어준 각종 계약서, 위임장, 차명 지분 서류들 사이에 언젠가 본 적 없는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사람답게 살고 싶을 때 이걸 열어요. 김선재. 스텔라장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지수 얼굴, 세리 목소리, 루시아 눈빛, 그리고 병원 침대 위 민두식의 비웃음까지.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답게.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는데요. 봉투를 열어볼지 말지는 아직 스텔라장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오늘 호텔에서 한지수에게 했던 여기 다시 찾아오지 마라는 말이 단순한 분노나 충동이 아니라 진짜로 이 지독한 싸움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빼내려는 스텔라장이 처음으로 해본 사람다운 선택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이 집안 판도를 통째로 뒤집어 놓을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거라는 걸 당사자인 스텔라장만 아직 모를 뿐이었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